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마술에 나오는 마술 반대드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슈가 귀멸의 칼날 세가네가 탄지로를 만나고 슈크림빵을 먹기 위해 귀살대원이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슈는 슈크림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오니들을 찾아다니며 퇴치를 했지만 그들은 12개월의 오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았다고 해서 슈크림빵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없었고 당분이 점점 떨어져가는 마슈는 오니 사장을 때려치고 자신이 슈크림빵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귀멸의 칼날 세간에는 마슈가 흔히 알고 있는 슈크림빵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기에 역시 오니를 잡아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호산으로 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번엔 제발 그 12개월이라는 오니가 있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곧 탄지로가 오니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귀살대원들을 상대하며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슈는 탄지로에게 태평하게 인사를 했고 왜 같은 귀살대원끼리 싸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마슈씨, 지금 이분들은 혈기술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슈씨도 혈기술에 주의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슈는 이미 거미줄에 걸려버린 상태 왜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 라며 신기했죠. 탄지로는 마슈씨까지 걸리면 어떡해요? 라며 당황했는데 멀리서 마슈를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오니는 크크 멍청한 것들 그 누구도 내 혈기술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슈는 몸에 힘을 빡 줬고 엄마 거미오니는 왜 조종이 안 되는 거지? 라며 더 많은 거미로 마슈의 몸 곳곳을 연결했죠. 마슈는 자신에게 붙은 거미줄이 자꾸 당겨진다는 거 알아 힘으로 그 거미줄을 당겨봤는데 엄마 거미오니는 실을 느슨하게 풀어 실이 끊어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자 마슈는 그 실을 마치 연줄을 감듯이 빠르게 팔에 칭칭 감기 시작했고 엄마 거미오니는 계속해서 실을 느슨하게 풀었지만 마슈의 압도적인 실감기 스피드에 그대로 마슈 쪽으로 끌려갔죠. 마슈의 엄청난 박력에 놀란 엄마 거미오니는 자신은 12개월 하여노의 가족이니 나를 건들면 그분께서 용서치 않을 거라는 협박을 하기 위해 나는 12개월까지 말했는데 그 순간 마슈의 주먹이 날아와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마슈는 아싸 12개월 잡았다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난감해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감히 내 가족을 죽이다니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빠 거미오니가 뛰어와 마슈에게 펀치를 강하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마슈는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아버렸고 둘은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빠 거미오니는 나와 힘대결을 하려고? 멍청한 건 나는 혈기술 자체가 엄청난 힘을 얻는 거다 라고 하며 마슈를 압박했죠. 그러자 마슈는 난 꾸준히 근력 트레이닝을 했어 라고 하며 그대로 아빠 거미오니의 힘을 압도하며 양팔을 힘으로 뽑아버렸습니다. 아빠 거미오니는 이게 근력 운동만으로 가능하다고? 라며 당황했고 마슈는 너도 혈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운동을 했어야지 라고 하며 그대로 주먹으로 아빠 거미의 목을 박살내버렸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마슈씨는 정말 강하시군요 라고 말했고 마슈는 슈크림이라며 마치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면서 12개월 오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마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귀기를 내뿜는 오니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눈에는 다른 오니들에게 없던 어떤 표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오니의 뒤쪽에 한 귀살대 검사가 튀어나오며 약해 보이는 녀석이 있다며 적당한 오니들을 잡아 출세하겠다며 그 오니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오니는 하요놀 루이 그대로 그 귀살대원에게 날카로운 실을 날려 큐브 스테이크 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마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루이는 그런 마슈를 보고 넌 또 뭐냐? 라고 하며 거미줄 혈기술을 날려 마슈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마슈는 그대로 서 있었고 루이는 내 공격을 버텼다고? 라며 다시 좀 더 날카로운 거미줄로
마쇼를 베어버렸죠. 루이는 이건 살이 베이는 느낌이 아니다. 내 거미줄이 저 녀석의 뼈까지 닿지 않아. 이 단단한 건 뭐지? 라며 당황했는데 마쇼는 피부만 조금 베인 상태로 루이의 거미줄은 마쇼의 근육을 뚫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그럼 이거 어떠냐? 라고 하며 강철과도 같은 강도의 거미줄로 마쇼를 칭칭 감아 압박했고 그대로 몸이 베어져 산산조각 나던지 아니면 질식해서 죽던지 어쨌든 죽게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압박해봐도 마쇼는 속이 꽉 찬 단단한 근육으로 버텨냈고 그대로 루이의 거미줄을 힘으로 끊어내버린 뒤 루이의 거미줄을 잡고 빠르게 루이의 주변을 돌며 칭칭 감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스피드로 움직이는 마쇼를 보고 경악했는데 어느새 자신은 자신의 거미줄에 몸이 칭칭 감겨져 버렸죠. 그렇게 마쇼는 루이의 거미줄을 잡아당겼고 루이는 멍청한 것, 내 거미줄은 칼날만큼 날카로워서 맨손으로 잡아당기면 손바닥이 전부 베어져 버릴 거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쇼는 힘껏 잡아당겨 루이의 목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는데 마쇼는 어릴 적부터 쇳덩이로 근육 트레이닝을 했기에 손바닥에는 엄청난 굳은 살이 박혀져 있던 것, 그 굳은 살 덕분에 루이의 거미줄을 아무렇지 않게 다룰 수 있던 거였죠. 그렇게 마쇼가 루이를 퇴치하는 모습을 본 탄지로는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호흡을 사용하길래 그렇게 강한 거냐고 호흡을 쓸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 혹시 전집중 호흡을 쓰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쇼는 호흡 이라며 뇌에 과부하가 왔고 호흡을 못 쓴다는 걸 들키면 귀살대에서 퇴출당하고 슈크림빵을 못 얻을까봐 당황했죠. 마쇼는 귀살대에게 비밀로 해주겠어? 라고 했고 탄지로는 왜 그걸 비밀로 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당신이 비밀로 하고 싶다면 꼭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구모산으로 지원을 오게 된 시노부가 다가왔고 탄지로 옆에 있는 네이코를 보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마쇼는 그의 시노부를 막아서며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당신도 적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귀살대원 같은데 왜 오니를 옆에 두고도 퇴치하지 않는 거냐고 했죠. 마쇼는 오니가 어디에 있느냐며 탄지로와 네이코를 번갈아 봤고 탄지로에게 너 오니였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탄지로는 제가 아니고 제 동생 네즈코 아니 저번에 타마요씨와 이야기할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라며 당황했고 마쇼는 그땐 슈크림빵 생각하느라 잘 안 들었어 라고 했죠. 시노부는 어쨌든 그 오니는 되치해야 하니 비키라고 했고 마쇼는 이 아이는 그냥 놔두면 안 될까?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마쇼는 탄지로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한 것에 고마워서 어떻게든 탄지로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그러자 시노부는 지금 이 행위는 귀살대 규율 위반으로 간주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죠. 마쇼는 규율 위반, 징계, 귀살대에서 퇴출, 그럼 슈크림빵이라며 당황했고 슈크림빵과 탄지로와의 의리 중 무엇을 지킬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남매와 하요노를 퇴치한 마쇼 반대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왔고 시노부는 칼을 집어넣으며 어머 당신이 하요를 해치운 거예요? 라고 물었죠. 마쇼는 네 슈크림빵 주세요 라고 그저 슈크림빵 타령만 했기에 시노부는 별 이상한 녀석을 다 보겠다며 살짝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된 이들 우선 네즈코와 탄지로를 두고 한 조합 재판에서 사건제와 기후의 보증 그리고 사네미의 피냄새를 극복한 것으로 인해 네즈코는 처형당하지 않고 귀살대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죠. 그 뒤 우베야키 당주는 마쇼를 대면하게 되었고 그에게 슈크림빵 5개를 건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쇼는 슈크림의 행복을 잠시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구한 거냐고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재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당주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맛있게 먹으라며 더 큰 활약을 해준다면 그때 또 슈크림빵을 얻어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쇼는 그의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 우부야키 당주는 뒤를 돌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자 당주의 아내 아마네는 저 남자에게 이런 잔인한 계략까지 펼치다니 저 남자는 귀할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부야키 당주는 선별시험 때 활약했던 마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는 귀살대의 운명을 바꿔줄 엄청난 인물이라는 걸 예지했고 그가 슈크림빵이라는 걸 간절하게 원한다는 걸 알자 버터나 크림 같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을 미리 다 사들였죠. 크림이나 버터를 만들 수 있는 우유 같은 건 마쇼를 따라다니는 정보원들이 그 근처에 있는 가게에 먼저 들어가 전부 구매해 마쇼가 재료를 얻지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아마네와 방에 들어가 이것으로 기할 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라고 하면서 슈크림빵을 쓱 한 개 집어먹었고 탄성을 내뱉으며 우마이 라고 했죠. 그러자 아마네 역시 이게 그렇게 맛있나요? 라고 하며 쌓여져 있는 슈크림빵을 한 입 먹고서는 어머 오이시 라며 황홀을 했습니다. 그리 마슈는 또 다른 12개월을 잡기 위해 임무를 주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마침 최근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고 있다며 그건 아마 12개월에 온이 지실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마슈는 곧바로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갔고 탄지로 역시 마슈와 함께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러고 보니 이 열차에는 분명 먼저 타 있는 주가 있다고 했는데 라며 주변을 살폈는데 앞칸에는 우렁찬 소리로 우마이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가보니 염조랭국 큐조로가 도시락을 시끄럽게 먹고 있었죠. 탄지로는 열차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음식을 드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라고 했지만 마슈도 큐조로 옆에서 가져온 슈크림빵을 꺼내 먹으며 우마이 라고 함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큐조로는 그제서야 그 둘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번 임무도 잘 부탁한다며 호쾌하게 악수를 청했는데 마슈는 그런 큐조를 보면서 자신의 마법학교에 있는 어떤 열혈 선배가 생각이 났죠. 그때 때마침 검표 언니와 그들의 표를 검사하게 되었고 곧이어 그들은 무한열차에 숨어있던 하윤이 렘무의 수면 헬깃을 걸려 모두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에 든 그들은 각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마슈는 거대한 슈크림빵이 가득히 쌓인 곳을 발견해 엄청 행복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이에 엠무의 사주를 받은 한 아이가 마슈의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신의 핵을 파괴해 마슈를 페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마슈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슈크림빵을 먹으려 입을 벌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마슈가 슈크림빵을 위해 활약하는 장면과 우부야시키 당주가 슈크림빵을 가지고 버리는 음모 등 코믹한 요소를 많이 섞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